안녕하세요. 아토즈 농굿을 정현국 강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대 정시의 전체적인 가이드를 한번 상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총 세 가지를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 첫 번째로는 교대 같은 경우에 면접을 보는 학교가 있고 면접을 안 보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 학교들을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대와 같은 경우는 항상 전통적으로 면접들을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근래에 들어서 면접이 좀 폐지된 학교들이 있죠. 면접이 폐지된 학교와 같은 경우에는 교원대, 춘천교대, 광주교대, 경인교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진주교대에도 면접을 폐지함으로써 수능의 점수 100%로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전형들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들은 특성에 있어서 다소 다른 점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부산교대와 같은 경우에 코로나 시기 이후에 여전히 비대면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방식으로서 면접의 비중도 크지 않고 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도 있고요. 나머지 서울교대, 대구교대, 전주교대, 공주교대, 청주교대와 같은 경우에는 대면으로서 그대로 면접을 진행하면서 그 안에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을 마지막으로 선발하는 변별력을 두고 있는 학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면접 비중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항상 면접 비중이 높지 않았었던 시기에 있어서도 면접 비중의 점수를 높이고 있었던, 그래서 대략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항상 20% 정도는 면접의 비중을 두고 있었던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올해도 그대로 유지되어서 면접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대표적인 학교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올해와 같은 경우에 특히나 전주교대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의 기본 점수가 140점으로 상당히 높았다, 200점 만점일 때라고 한다면은 올해부터는 이게 면접 기본 점수가 폐지되면서 200점이 그대로 변별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교대와 마찬가지로 면접 비중이 20%의 상당히 높은 학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구교대 같은 경우에도 면접에 300점 만점의 점수에서 기본 점수를 50점으로 낮춤으로써 면접의 비중이 수능의 1000점, 면접 300점의 총 비중을 따졌을 때에는 20%에 해당되는 상당히 높은 면접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학교. 이러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 따른 정량적인 점수에 따른 정시의 평가가 아니라 면접을 통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성적이 뒤집힐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면접의 연습이 상당히 중요한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 공주교대나 청주교대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의 비중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기본 점수가 그렇게 높은 학교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면접 100점 만점일 때 공주교대 같은 경우에 면접 기본 점수 45점 정도를 부여함으로써 면접의 실질 반영 비율은 9.9%고, 그리고 청주교대 같은 경우에도 면접의 점수가 200점일 때 기본 점수가 120점 정도로서 9.1%의 총 면접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에서도 결국 낮은 면접 비중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상향되어 있는 면접의 비중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교육적인 가치관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로 학생들을 평가하게 되는 그러한 시험의 전형이라고 말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6학년도 교대 정시 면접을 보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비하면 좋을지 그 방법에 대해 좀 알려주세요. 교대 정시의 면접은 이전의 문제들에서 다소 변화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변화라고 한다면은 제시문에 있어서의 논리적인 혹은 독해 내용들을 다소 제외하고 오직 교직에 따른 교직의 적성이나 교직의 인성에 집중하는 그러한 면접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게 지금의 교대 문제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예전의 문제들에서 제시문을 길게 내놓고 그 제시문 안에서 정답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는 부분에 따라서 답안을 독해하고 이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서 벗어나서 학생 스스로의 자유로운 생각 속에서 교사에 대한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 이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바뀌게 됐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나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교육적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교육자가 되고 싶다라는 스탠스를 명확하게 정립한 후에 개방형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주제가 출제되든 간에 이 교육적인 마인드가 그대로 표출될 수 있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그러한 시험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사실 학교마다 상이하기는 하지만 가령 훌륭한 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가? 교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개방형의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교육적인 마인드를 통해서 어떤 자질이 가장 중요하겠다에 타당한 근거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 경우에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교육자로서 건드려서는 안 돼, 약간은 위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의 가치관들이 은연중에 드러남으로써 교육자로서는 조금 자질이 부족하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대답들이 나오지 않게끔 자신의 교육에 대한 관심, 교육적인 가치관을 분명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는 교사가 주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다.
혹은 누군가는 학생을 입장에서 바라봐주고 존중하는 것이다. 또 누군가는 교사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다양한 답안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정답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고려해야 될 것은 이것이 훌륭한 교육자로서의 분명한 자질을 보여줄 수 있는 얘기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타당한 얘기들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이 중요한 채점의 포인트이자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다. 특히나 교대에서는 이것이 초등교육이고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초등교사라는 점, 이 부분에 착안해서 주의해서 답변을 해나가는, 그리고 교육자로서의 마인드 세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제 수업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줄 것은 당연히 교육과 관련한 그러한 문제들에서의 대답들이기도 하지만 논리적인 대답, 독해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교육자로서의 마인드 세팅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는 수업이 될 것입니다. 이상 2026학년도 교대 정시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풀어드렸고요. 더 자세한 얘기들은 수업 때 나와서 하는 거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아토존 농구술의 정현국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